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훌륭한 자녀로 키우는 기입니다. 저자는 곡구아춘, 출판사는 한국교문사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무한한 가능성. 그것은 비유컨대 한 알의 나팔꽃 씨앗과 같은 것으로 그 씨앗은 아직 잎도 없고 넝쿨도 없고 꽃도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적절한 열과 빛과 수분이 베풀어지면 서서히 싹이 트고 잎이 돋아나고 넝쿨이 뻗어나고 꽃이 피어오는 것입니다. 그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그것을 끌어내는 과정이 교육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신의 자식입니다. 그 본질은 절대 완전하며 신의 계획을 지상에 실현시키기 위해 지상에 태어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육체가 아닙니다. 이 육체를 이처럼 나타나오게 하는 생명이야말로 진짜 인간입니다. 진짜 인간은 영적 실체입니다. 인간만이 아닙니다. 삼라만상 천지간 모든 것은 어느 것이나 영적인 존재이며 모두가 신의 계획이 지상에 실현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간에 의해서 감각되는 삼라만상, 그것은 신이 만드는 실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림자이므로 항상 변합니다. 그러나 항상 변하는 그 내면에 절대 변하지 않는 신의 이념이 있습니다. 개인에 있어서도 국가에 있어서도 민족에 있어서도 지금 나타나 있는 모습이 아무리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그 내면에 금강불개의 완전이 있습니다. 석차 35등에서 6등으로 칭찬만으로 훌륭해지고 성적이 오른다. 칭찬하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것은 항상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게 하고 인생의 광명을 비추게 하고 시들어가는 것을 싱싱하게 해주고 좌절해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줍니다. 제가 고향인 도야마에 있을 때 이 칭찬하는 교육의 진수를 파악한 청년들이 힘을 합쳐서 선인 클럽을 만들어 색다른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인 클럽은 상대의 착한 면을 인정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칭찬하는 모임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에서 중학교 2, 3학년 학생들을 매주 1회 모이기 쉬운 장소에 모이게 해서는 지난 주간에 행한 선행을 발표하게 하고 모두가 서로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하는 일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위대한 사람이란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먼저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자식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여러분이 조금만 좋은 일을 해도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면 장래에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어머니를 기쁘게 한 희대군. 희대군은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선인클럽에 매주 출석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의 어머니는 어머니 모임에 참석해서
가족을 축복하는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1월 말경 어느 날이었습니다. 희대군의 어머니는 이웃 마을에 볼 일이 있어서 이른 새벽에 집을 나섰습니다. 용무를 끝내고 이제부터 아침 식사 준비를 해야겠다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들어서니 부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하고 들여다보니 희대군이었죠. 희대군은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니가 안 계신 것을 보고 볼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가셨겠지 하다가 조반을 지어드리면 기뻐하실 것이라서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하여간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자 마음을 먹고 밥을 짓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어머니가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평소에 배웠던 것을 이때다 하고 실행했습니다. 희대야, 너 밥을 짓고 있었니?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엄마는 정말 기쁘다. 하고 아들을 꼭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이런 사랑의 표현이 희대군에게 얼마나 용기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를 기쁘게 한다는 것이 이렇게도 보람있고 기쁜 일인가 하는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체험은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행복의 지표가 될 것입니다. 부모를 기쁘게 한 기쁨. 희대군은 이처럼 어머니를 기쁘게 한 체험을 가진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이 재밌어지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희대군은 무슨 일을 해서 또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까 하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날은 학교에 돌아오는 그 길에 낙엽을 한아름 주워왔습니다. 어머니, 불쏘시개를 주워왔습니다. 하고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희대군의 집은 회사 사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낙엽이 떨어지는 나무는 한 그루도 없어서 군부를 피울 때 낙엽이 필요했던 것이죠. 어머니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고맙구나. 고마워. 엄마의 일을 덜어주는구나. 하며 아들을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들은 점점 더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엔 현관을 깨끗이 치우고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어머니는 즉시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말을 빌리자면 그날 오후 희대군이 숨이 넘어갈 듯이 전력을 다해 집으로 돌아와서는 어머니 잘 됐어요. 잘 됐어요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무슨 일인가 어리둥절했습니다. 듣고 보니 흥분할 만도 했습니다. 그날 학교에서 작문 시간이 있었는데 선생님은 제목은 자유라고 하셨습니다. 희대군은 어머니에게 칭찬을 받아서 기뻤던 일, 어머니가 꼭 안아주셨던 일을 정직하게 썼습니다. 그런데 문장이 상당히 명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저기에 동그라미를 치고 끝으로 희대군은 참 훌륭하다. 감탄할 정도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놀랍게도 100점을 주셨습니다. 희대군은 50명 학생 중에서 35등 혹은 36등 성적으로 100점을 받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100점을 받은 것이니까 희대군의 기쁨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감격한 사람은 희대군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보다 더 기뻐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이 자꾸 나와서 어쩔 줄 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희대군은 어머니는 내가 100점을 받으니까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기뻐해 주시는구나 하고 매우 감동했던 모양입니다. 그때부터 희대군의 진지한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공부를 철저히 할 뿐 아니라 좋은 일, 착한 일을 열의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자니 성적이 쑥쑥 올라갔습니다. 희대군이 처음으로 100점을 받은 것은 초등학교 4학년 11월 무렵이었습니다. 4개월 후에 5학년으로 진급할 때는 놀랍게도 석차가 자기 반에서 일약 6등으로 올라가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이의 성적 문제도 천분이나 소질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테지만 어린이의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싹트기 시작하면 무한한 힘이 나온다는 것을 잘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녀의 성적은 어머니 하기 나름. 어느 해 저는 후쿠오카 현 도시에서 교육 강연을 했습니다. 신축된 문화회관에 1000명 가까운 청중이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왔다. 가령 산수가 10문제인데 3문제밖에 풀지 못했다. 이럴 때 그 성적을 봤을 때 어머니의 말과 표정이 그 후에 자녀의 성적을 결정하는 것이죠. 즉, 자녀의 성적을 100점으로 만드는 것도 0점으로 내려가게 하는 것도 불량하게 만드는 것도 그 순간 어머니의 말과 표정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답안지를 손에 든 어머니가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이게 뭐야 이 바보야 하고 멸시하는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때 자녀는 어떤 기분이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기가 강한 자녀는 두고 보자. 다음부터는 답안지를 보여주나 봐라. 이런 반항심을 갖게 되고 기가 약한 자녀는 나는 역시 안 된다. 이렇게 마음속 깊이 열등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일이 종종 되풀이되면 반항심을 일으킨 자녀도 열등감이 깊이 새겨진 자녀도 모두가 부모를 싫어하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런 소원해진 느낌이 두고두고 부모와 자녀 사이를 지배하게 됩니다. 자녀는 모두 말을 하든 안 하든 의식하든 하지 않든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싶다고 참으로 뿌리 깊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소원해진 기분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절망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쁜 성적을 확인했을 때 어머니의 마음에 저런 가엾게도 얼마나 괴로웠을까. 옆에 아이도 맞은편 아이도 모두 좋은 성적이었을 텐데 얼마나 괴로웠겠니. 얼마나 슬펐을까. 이렇게 한 조각 사랑의 마음이 움직였다면 나오는 말도 저절로 달라졌을 것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이 다음에 열심히 하면 문제 없어요. 얘야. 너 이 문제는 풀지 않았니?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다음 문제도 거의 비슷한 문제니까 금방 풀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반드시 격려하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말을 들으면 자녀의 마음에 반드시 나도 될 거야. 이런 희망이 생기고 그러면 해보자 라는 자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 교육이란 생애를 두고 어떤 문제에 봉착하더라도 어떤 환경에 놓이더라도 굴하는 일 없이 항상 새로운 희망과 굳건한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인간이 되게 해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새로운 희망과 굳건한 자신감은 어디에서 생기고 어디에서 자라냐 하면 한 장의 답안지를 손에 쥐어줬을 때 어머니의 말과 표정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밝은 말과 밝은 표정이 부모와 자식 사이를 연결할 때 자녀는 반드시 부모를 좋아하게 됩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는 반드시 행복한 자녀로 성장합니다. 희망과 자신을 가지게 된 자녀는 열심히 공부하게 됩니다. 그것을 반복하고 있으면 지금은 30점밖에 받지 못하는 이도 차차 100점을 받는 어린이로 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같은 30점이라도 반항심과 열등감이 심어진 자녀는 자포자기해서 마침내 불량아, 문자의 무리에 끼어들게도 되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성적을 보고 야단치는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부모의 희망이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자기 생각대로 돼주지 않는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그것이 폭발하게 되는 것으로서, 즉 이기심이 그와 같이 확인하는 것이죠. 밝게 격려해주는 어머니는 자녀의 기분이 되어준다고 하는 사랑의 입장에서 자녀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사가 그와 같습니다만 특히 교육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랑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욕하는 것은 격려가 되지 않는다. 부모는 때때로 화내는 것, 욕하는 것이 자녀에 대한 격려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꾸중을 하거나 욕하는 게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은 아니죠. 꾸중을 듣고 욕설을 듣고 있는 편이 납득이 가는 것이 아니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화내는 것이 부모의 감정적인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면 절대로 상대의 영혼에 울려 퍼질 수 없을 뿐더러 자녀의 성격을 삐뚤어지게 하고 자녀를 악으로 밀고 들어가게 하는 원인이 되는 일이 많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깊은 애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것보다도 오히려 거꾸로 자녀의 좋은 점을 보고 그것을 칭찬하는 편이 훨씬 더 훌륭한 격려가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칭찬을 받고 글씨가 훌륭해진 어린이. 도야마에 있을 때의 일로 어떤 부인의 회장일을 보시는 다나카라라는 부인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집의 막내인 사치오는 금년에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습니다만 글씨가 서툴러 국어 노트 등은 지저분해서 봐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얘기를 듣고 저는 말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노트만 보면 얼굴을 찡그리고 날카로운 소리로 이게 뭐야? 이 지저분한 글씨 마치 까마귀가 걸어다니는 자국 같잖아 하는 것 아닙니까? 다나카 씨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선생은 마치 천리안 같군요. 그래서 자녀의 글씨는 깨끗해졌습니까? 잘 되지 않으니까 지도해달라고 하는데요.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제가 하라는 대로 해주세요. 오늘 댁으로 가시면 아드님의 노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살펴봐 주세요.
반드시 한자쯤은 훌륭한 글씨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발견되면 그 한 글자만 들여다보고 다른 글자는 보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해본 일이 없는 것 같은 즐거운 얼굴과 지금까지 해본 일이 없는 것 같은 즐거운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어머나, 너는 이런 훌륭한 글자도 쓸 수 있구나. 이 글씨는 대단한 글씨야. 얘야 됐다. 너는 이런 훌륭한 글씨도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고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표정이 바뀐 만큼 반드시 멋있는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 부인은 그 길로 집에 돌아가서 아들의 노트를 살펴보니 한 글자, 자유의 자자가 잘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글자를 쭉 들여다보다가 제가 부탁한 대로 그 표정과 말을 실행하신 것이죠. 아드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무척 기분이 좋았던 모양으로 기쁜 기색을 입가에 띄우면서 그때부터 책상에 앉아 글씨를 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글씨가 전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깨끗하게 쓰게 됐습니다. 어린이는 정말 귀엽습니다. 운명을 만드는 것. 교육이란 학교에서 배운 것을 전부 잊어버리고 그 뒤에 남은 것이다. 이것은 유명한 교육가 페스탈로체의 말입니다. 참으로 진실을 파헤친 말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가라는 글자 한자를 쓰고 있는 것은 학교에서 배운 가게의 가를 생각해서 쓰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가옥의 가자를 생각하고 쓰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게의 가도, 가옥의 가도 다 잊어버리고 그 뒤에 남은 것이 가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의 운명을 만드는 것도 가정 환경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영향이나 학교 환경, 사회 환경으로부터 받은 잡다한 영향 등이 구체적인 사실로서 잔존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들의 모두가 여가 되고 그것들의 모두가 잊혀지고 그런 연유에 남는 것이 그 개성의 경향을 가지게 되고 그의 운명을 결정하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개성과 얽혀버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개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운명을 만드는 열쇠는 먼 미지의 세계, 불가항력의 세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물질과학의 진보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데 성공해서 지금은 우주시대라고 할 만큼 됐습니다. 그러나 정신과학에서는 아직도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모두는 신의 자식, 불량한은 없다. 인간은 신의 자식, 완전엄만. 이 말은 몇 번이고 말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건만 때로 불량아의 모습으로 나오거나 열등생의 모습으로 나타나오거나 하는 것은 어째서일까요? 그것은 신의 자식의 완전함을 가리고 있는, 비유하면 다리를 가리고 있는 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름에 해당하는 것이 좋지 않은 말, 좋지 않은 표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내세우면 반발한다. 매우 덥던 어느 여름날, 저는 한 농촌에 부인회에 나갔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지도를 바르려고 왔습니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저는 미망인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저는 재산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저는 산파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들 셋과 딸 하나, 네 자식을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3명의 아들 중 2명이 불량해졌습니다. 하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불량해졌는데요? 물었지만 손수건을 눈에 대고 울기만 했습니다. 부인, 이 세상엔 어떤 일도 일어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 너무 걱정 말아요. 그러나 어떤 일이라도 일어나온 일은 이미 끝난 일입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행복해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용기를 가지도록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하나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만 학교의 비품을 훔쳐서 퇴교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은 이웃집 현관에 있던 자전거를 훔쳐서 경찰에 붙들렸습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키워왔기 때문입니다. 정말 벨낯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부인. 가난하니까 남의 물건에 손대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그렇다면 무엇이든 없어졌을 때 가난한 집을 뒤져보면 거기서 찾아낼 수 있느냐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도 부인, 당신은 가난한 살림 속에서 자녀를 고등학교까지 보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대단한 일입니다만 생활 속에서 당신은 혹시 자녀들에게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자주 하신 일이 없습니까? 입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해도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니었습니까? 선생님, 저는 아침 저녁으로 그런 말만 하면서 키워왔습니다. 부인 그겁니다. 자녀가 나쁜 것이 아니고 그 말이 자녀를 나쁜 길로 밀어넣은 것이 됩니다. 부인 아시겠습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하는 말은 은혜를 알리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묘한 것으로서 아무리 돌봐주더라도 은혜를 알리고 나면 획 돌아서 버립니다. 돌아설 뿐 아니라 그런 말을 반복하면 반감이 쌓여서 어지간하더라도 상대가 싫어하는 일을 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 작용입니다. 부인의 자녀들은 어머니인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어머니가 고생하며 키우고 있다는 것쯤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자나깨나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하며 키우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하며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되풀이한다면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토록 괴로우면 고등학교에 안 가도 돼요. 뭐 때문에 나를 낳았지? 부탁한 일도 없는데. 이런 반감이 일어나오는 것이죠. 그러고는 마침내 부모가 제일 싫어하는 일, 부모가 제일 곤란해하는 일을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머리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잠재의식의 밑바닥에서 그 같은 충동적인 일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부인, 이따금은 너희 친구들은 모두 자전거를 타고 다니더구나. 너희들도 얼마나 가지고 싶었니? 아버지만 계셨으면 별것도 아닌 일인데 나 혼자 힘으로는 그것도 어렵구나.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선생님, 그런 생각을 왜 하지 않았겠어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나는 강하게 말했습니다. 부인, 왜 그 기분을 그대로 자식들에게 전하지 못하죠?
얘야, 네 친구들은 모두 자전거를 타고 다니더구나. 너도 타고 싶을 테지. 어머니도 사주고 싶지만 나 혼자 버는 것으로는 마음뿐이지 어렵구나. 미안하다. 이렇게 말로 눈빛으로 자녀들에게 전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자녀들은 어머니의 그 심정을 알아주고 아무리 가지고 싶은 자전거라도 어거지로 태어난 얼굴을 해가며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지금 필요 없어. 내가 금은 벌어서 살 테니까 어머니는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아요. 하고 반대로 당신을 위로해 주려고 할 것입니다. 애정의 표현. 대체로 동양의 어머니들은 애정 표현이 서투릅니다. 애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표현하는데 참으로 서툰 편이죠. 특히 농촌의 부인들은 상당히 서툰 편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식들도 부모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간의 애정 표현이 서툴기 때문에 오해가 생깁니다. 사랑하고 있으면서 애정의 표현보다는 항상 책망과 잔소리가 많기 때문에 어느 사이엔가 자식은 부모를 오해하고 나는 부모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 부모는 내가 없는 편이 행복할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슬픈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훌륭한 자녀로 키우는 기입니다. 저자는 곡구아춘, 출판사는 한국교문사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무한한 가능성. 그것은 비유컨대 한 알의 나팔꽃 씨앗과 같은 것으로 그 씨앗은 아직 잎도 없고 넝쿨도 없고 꽃도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적절한 열과 빛과 수분이 베풀어지면 서서히 싹이 트고 잎이 돋아나고 넝쿨이 뻗어나고 꽃이 피어오는 것입니다. 그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그것을 끌어내는 과정이 교육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신의 자식입니다. 그 본질은 절대 완전하며 신의 계획을 지상에 실현시키기 위해 지상에 태어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육체가 아닙니다. 이 육체를 이처럼 나타나오게 하는 생명이야말로 진짜 인간입니다. 진짜 인간은 영적 실체입니다. 인간만이 아닙니다. 삼라만상 천지간 모든 것은 어느 것이나 영적인 존재이며 모두가 신의 계획이 지상에 실현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간에 의해서 감각되는 삼라만상, 그것은 신이 만드는 실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림자이므로 항상 변합니다. 그러나 항상 변하는 그 내면에 절대 변하지 않는 신의 이념이 있습니다. 개인에 있어서도 국가에 있어서도 민족에 있어서도 지금 나타나 있는 모습이 아무리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그 내면에 금강불개의 완전이 있습니다. 석차 35등에서 6등으로 칭찬만으로 훌륭해지고 성적이 오른다. 칭찬하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것은 항상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게 하고 인생의 광명을 비추게 하고 시들어가는 것을 싱싱하게 해주고 좌절해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제가 고향인 도야마에 있을 때 이 칭찬하는 교육의 진수를 파악한 청년들이 힘을 합쳐서 선인 클럽을 만들어 색다른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인 클럽은 상대의 착한 면을 인정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칭찬하는 모임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에서 중학교 2, 3학년 학생들을 매주 1회 모이기 쉬운 장소에 모이게 해서는 지난 주간에 행한 선행을 발표하게 하고 모두가 서로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하는 일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위대한 사람이란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먼저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자식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여러분이 조금만 좋은 일을 해도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면 장래에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어머니를 기쁘게 한 희대군. 희대군은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선인클럽에 매주 출석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의 어머니는 어머니 모임에 참석해서 가족을 축복하는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1월 말경 어느 날이었습니다. 희대군의 어머니는 이웃마을에 볼 일이 있어서 이른 새벽에 집을 나섰습니다. 용무를 끝내고 이제부터 아침 식사 준비를 해야겠다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들어서니 부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하고 들여다보니 희대군이었죠. 희대군은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니가 안 계신 것을 보고 볼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가셨겠지 하다가 조반을 지어드리면 기뻐하실 것이라서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하여간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자 마음을 먹고 밥을 짓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어머니가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평소에 배웠던 것을 이때다 하고 실행했습니다. 희대야, 너 밥을 짓고 있었니?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엄마는 정말 기쁘다. 하고 아들을 꼭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이런 사랑의 표현이 희대군에게 얼마나 용기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를 기쁘게 한다는 것이 이렇게도 보람있고 기쁜 일인가 하는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체험은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행복의 지표가 될 것입니다. 부모를 기쁘게 한 기쁨. 희대군은 이처럼 어머니를 기쁘게 한 체험을 가진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보람있는 일인가 하는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이 재밌어지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희대군은 무슨 일을 해서 또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까 하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날은 학교에 돌아오는 그 길에 낙엽을 한아름 주워왔습니다. 어머니, 불쏘시개를 주워왔습니다. 하고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희대군의 집은 회사 사택이었습니다.
그러되 낙엽이 떨어지는 나무는 한 그루도 없어서 군부를 피울 때 낙엽이 필요했던 것이죠. 어머니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고맙구나. 고마워. 엄마의 일을 덜어주는구나. 하며 아들을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들은 점점 더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엔 현관을 깨끗이 치우고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어머니는 즉시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말을 빌리자면 그날 오후 희대군이 숨이 넘어갈 듯이 전력을 다해 집으로 돌아와서는 어머니 잘 됐어요. 잘 됐어요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무슨 일인가 어리둥절했습니다. 듣고 보니 흥분할 만도 했습니다. 그날 학교에서 작문 시간이 있었는데 선생님은 제목은 자유라고 하셨습니다. 희대군은 어머니에게 칭찬을 받아서 기뻤던 일, 어머니가 꼭 안아주셨던 일을 정직하게 썼습니다. 그런데 문장이 상당히 명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저기에 동그라미를 치고 끝으로 희대군은 참 훌륭하다. 감탄할 정도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놀랍게도 100점을 주셨습니다. 희대군은 50명 학생 중에서 35등 혹은 36등 성적으로 100점을 받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100점을 받은 것이니까 희대군의 기쁨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감격한 사람은 희대군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보다 더 기뻐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이 자꾸 나와서 어쩔 줄 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희대군은 어머니는 내가 100점을 받으니까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기뻐해 주시는구나 하고 매우 감동했던 모양입니다. 그때부터 희대군의 진지한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공부를 철저히 할 뿐 아니라 좋은 일, 착한 일을 열의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자니 성적이 쑥쑥 올라갔습니다. 희대군이 처음으로 100점을 받은 것은 초등학교 4학년 11월 무렵이었습니다. 4개월 후에 5학년으로 진급할 때는 놀랍게도 석차가 자기 반에서 일약 6등으로 올라가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이의 성적 문제도 천분이나 소질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테지만 어린이의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싹트기 시작하면 무한한 힘이 나온다는 것을 잘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녀의 성적은 어머니 하기 나름. 어느 해 저는 후쿠오카 현 도시에서 교육 강연을 했습니다. 신축된 문화회관에 1000명 가까운 청중이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왔다. 가령 산수가 10문제인데 3문제밖에 풀지 못했다. 이럴 때 그 성적을 봤을 때 어머니의 말과 표정이 그 후에 자녀의 성적을 결정하는 것이죠. 즉, 자녀의 성적을 100점으로 만드는 것도 0점으로 내려가게 하는 것도 불량하게 만드는 것도 그 순간 어머니의 말과 표정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답안지를 손에 든 어머니가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이게 뭐야 이 바보야 하고 멸시하는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때 자녀는 어떤 기분이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기가 강한 자녀는 두고 보자. 다음부터는 답안지를 보여주나 봐라.
이런 반항심을 갖게 되고 기가 약한 자녀는 나는 역시 안 된다. 이렇게 마음속 깊이 열등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일이 종종 되풀이되면 반항심을 일으킨 자녀도 열등감이 깊이 새겨진 자녀도 모두가 부모를 싫어하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런 소원해진 느낌이 두고두고 부모와 자녀 사이를 지배하게 됩니다. 자녀는 모두 말을 하든 안 하든 의식하든 하지 않든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싶다고 참으로 뿌리 깊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소원해진 기분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절망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쁜 성적을 확인했을 때 어머니의 마음에 저런 가엾게도 얼마나 괴로웠을까. 옆에 아이도 맞은편 아이도 모두 좋은 성적이었을 텐데 얼마나 괴로웠겠니. 얼마나 슬펐을까. 이렇게 한 조각 사랑의 마음이 움직였다면 나오는 말도 저절로 달라졌을 것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이 다음에 열심히 하면 문제 없어요. 얘야, 너 이 문제는 풀지 않았니?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다음 문제도 거의 비슷한 문제니까 금방 풀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반드시 격려하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말을 들으면 자녀의 마음에 반드시 나도 될 거야. 이런 희망이 생기고 그러면 해보자 라는 자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 교육이란 생애를 두고 어떤 문제에 봉착하더라도 어떤 환경에 놓이더라도 굴하는 일 없이 항상 새로운 희망과 굳건한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인간이 되게 해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새로운 희망과 굳건한 자신감은 어디에서 생기고 어디에서 자라냐 하면 한 장의 답안지를 손에 쥐어줬을 때 어머니의 말과 표정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밝은 말과 밝은 표정이 부모와 자식 사이를 연결할 때 자녀는 반드시 부모를 좋아하게 됩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는 반드시 행복한 자녀로 성장합니다. 희망과 자신을 가지게 된 자녀는 열심히 공부하게 됩니다. 그것을 반복하고 있으면 지금은 30점밖에 받지 못하는 이도 차차 100점을 받는 어린이로 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같은 30점이라도 반항심과 열등감이 심어진 자녀는 자포자기해서 마침내 불량아, 문자의 무리에 끼어들게도 되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성적을 보고 야단치는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부모의 희망이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자기 생각대로 돼주지 않는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그것이 폭발하게 되는 것으로서, 즉 이기심이 그와 같이 확인하는 것이죠. 밝게 격려해주는 어머니는 자녀의 기분이 되어준다고 하는 사랑의 입장에서 자녀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사가 그와 같습니다만 특히 교육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랑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욕하는 것은 격려가 되지 않는다. 부모는 때때로 화내는 것, 욕하는 것이 자녀에 대한 격려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꾸중을 하거나 욕하는 게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은 아니죠. 꾸중을 듣고 욕설을 듣고 있는 편이
납득이 가는 것이 아니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화내는 것이 부모의 감정적인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면 절대로 상대의 영혼에 울려 퍼질 수 없을 뿐더러 자녀의 성격을 삐뚤어지게 하고 자녀를 악으로 밀고 들어가게 하는 원인이 되는 일이 많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깊은 애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것보다도 오히려 거꾸로 자녀의 좋은 점을 보고 그것을 칭찬하는 편이 훨씬 더 훌륭한 격려가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칭찬을 받고 글씨가 훌륭해진 어린이. 도야마에 있을 때의 일로 어떤 부인의 회장일을 보시는 다나카라라는 부인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집의 막내인 사치오는 금년에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습니다만 글씨가 서툴러 국어 노트 등은 지저분해서 봐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얘기를 듣고 저는 말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노트만 보면 얼굴을 찡그리고 날카로운 소리로 이게 뭐야? 이 지저분한 글씨 마치 까마귀가 걸어다닌 자국 같잖아 하는 것 아닙니까? 다나카 씨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선생은 마치 천리안 같군요. 그래서 자녀의 글씨는 깨끗해졌습니까? 잘 되지 않으니까 지도해달라고 하는데요.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제가 하라는 대로 해주세요. 오늘 댁으로 가시면 아드님의 노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살펴봐 주세요. 반드시 한 자쯤은 훌륭한 글씨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발견되면 그 한 글자만 들여다보고 다른 글자는 보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해본 일이 없는 것 같은 즐거운 얼굴과 지금까지 해본 일이 없는 것 같은 즐거운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어머나, 너는 이런 훌륭한 글자도 쓸 수 있구나. 이 글씨는 대단한 글씨야. 얘야 됐다. 너는 이런 훌륭한 글씨도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고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표정이 바뀐 만큼 반드시 멋있는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 부인은 그 길로 집에 돌아가서 아들의 노트를 살펴보니 한 글자, 자유의 자자가 잘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글자를 쭉 들여다보다가 제가 부탁한 대로 그 표정과 말을 실행하신 것이죠. 아드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무척 기분이 좋았던 모양으로 기쁜 기색을 입가에 띄우면서 그때부터 책상에 앉아 글씨를 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글씨가 전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깨끗하게 쓰게 됐습니다. 어린이는 정말 귀엽습니다. 운명을 만드는 것. 교육이란 학교에서 배운 것을 전부 잊어버리고 그 뒤에 남은 것이다. 이것은 유명한 교육가 페스탈로체의 말입니다. 참으로 진실을 파헤친 말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가라는 글자 한자를 쓰고 있는 것은 학교에서 배운 가게의 가를 생각해서 쓰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가옥의 가자를 생각하고 쓰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게의 가도, 가옥의 가도 다 잊어버리고 그 뒤에 남은 것이 가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의 운명을 만드는 것도 가정 환경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영향이나 학교 환경, 사회 환경으로부터 받은 잡다한 영향 등이 구체적인 사실로서 잔존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들의 모두가 여가 되고 그것들의 모두가 잊혀지고
그런 연유에 남는 것이 그 개성에 경향을 가지게 되고 그의 운명을 결정하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개성과 얽혀버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개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운명을 만드는 열쇠는 먼 미지의 세계, 불가항력의 세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물질과학의 진보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데 성공해서 지금은 우주시대라고 할 만큼 됐습니다. 그러나 정신과학에서는 아직도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모두는 신의 자식, 불량한은 없다. 인간은 신의 자식, 완전원만. 이 말은 몇 번이고 말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건만 때로 불량아의 모습으로 나오거나 열등생의 모습으로 나타나오거나 하는 것은 어째서일까요? 그것은 신의 자식의 완전함을 가리고 있는, 비유하면 다리를 가리고 있는 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름에 해당하는 것이 좋지 않은 말, 좋지 않은 표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내세우면 반발한다. 매우 덥던 어느 여름날, 저는 한 농촌에 부인회에 나갔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지도를 바르려고 왔습니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저는 미망인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저는 재산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저는 산파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들 셋과 딸 하나, 네 자식을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3명의 아들 중 2명이 불량해졌습니다. 하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불량해졌는데요? 물었지만 손수건을 눈에 대고 울기만 했습니다. 부인, 이 세상엔 어떤 일도 일어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 너무 걱정 말아요. 그러나 어떤 일이라도 일어나온 일은 이미 끝난 일입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행복해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용기를 가지도록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하나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만 학교의 비품을 훔쳐서 퇴교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은 이웃집 현관에 있던 자전거를 훔쳐서 경찰에 붙들렸습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키워왔기 때문입니다. 정말 벨낯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부인. 가난하니까 남의 물건에 손대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그렇다면 무엇이든 없어졌을 때 가난한 집을 뒤져보면 거기서 찾아낼 수 있느냐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도 부인, 당신은 가난한 살림 속에서 자녀를 고등학교까지 보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대단한 일입니다만 생활 속에서 당신은 혹시 자녀들에게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자주 하신 일이 없습니까? 입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해도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니었습니까? 선생님, 저는 아침 저녁으로 그런 말만 하면서 키워왔습니다. 부인 그겁니다. 자녀가 나쁜 것이 아니고 그 말이 자녀를 나쁜 길로 밀어넣은 것이 됩니다. 부인 아시겠습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하는 말은 은혜를 알리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묘한 것으로서 아무리 돌봐주더라도 은혜를 알리고 나면 획 돌아서 버립니다. 돌아설 뿐 아니라 그런 말을 반복하면 반감이 쌓여서 어지간하더라도 상대가 싫어하는 일을 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 작용입니다. 부인의 자녀들은 어머니인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어머니가 고생하며 키우고 있다는 것쯤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자나깨나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하며 키우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하며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되풀이한다면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토록 괴로우면 고등학교에 안 가도 돼요. 뭐 때문에 나를 낳았지? 부탁한 일도 없는데. 이런 반감이 일어나오는 것이죠. 그러고는 마침내 부모가 제일 싫어하는 일, 부모가 제일 곤란해하는 일을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머리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잠재의식의 밑바닥에서 그 같은 충동적인 일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부인, 이따금은 너희 친구들은 모두 자전거를 타고 다니더구나. 너희들도 얼마나 가지고 싶었니? 아버지만 계셨으면 별것도 아닌 일인데 나 혼자 힘으로는 그것도 어렵구나.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선생님, 그런 생각을 왜 하지 않았겠어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나는 강하게 말했습니다. 부인, 왜 그 기분을 그대로 자식들에게 전하지 못하죠? 얘야, 네 친구들은 모두 자전거를 타고 다니더구나. 너도 타고 싶을 테지. 어머니도 사주고 싶지만 나 혼자 버는 것으로는 마음뿐이지 어렵구나. 미안하다. 이렇게 말로 눈빛으로 자녀들에게 전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자녀들은 어머니의 그 심정을 알아주고 아무리 가지고 싶은 자전거라도 어거지로 태어난 얼굴을 해가며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지금 필요 없어. 내가 금은 벌어서 살 테니까 어머니는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아요. 하고 반대로 당신을 위로해 주려고 할 것입니다. 애정의 표현. 대체로 동양의 어머니들은 애정 표현이 서투릅니다. 애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표현하는데 참으로 서툰 편이죠. 특히 농촌의 부인들은 상당히 서툰 편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식들도 부모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간의 애정 표현이 서툴기 때문에 오해가 생깁니다. 사랑하고 있으면서 애정의 표현보다는 항상 책망과 잔소리가 많기 때문에 어느 사이엔가 자식은 부모를 오해하고 나는 부모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 부모는 내가 없는 편이 행복할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슬픈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